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 자, 미국의 39대 대통령인데요. 본명은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인데 이번 대중으로 이제 짐이라는 애칭을 써서 지미 카터라고 우리는 계속 부르고 있죠. 서명할 때도 짐이라고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과 구분되게 됐다. 자, 역대 민주당 소속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재선에 도전했음에도 단임으로 그친 대통령이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수렁에 빠진 공화당을 꺾고 8년 만에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이뤄낸 장본인이다. 재임 중에 이제 도덕주의 외교,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외교를 기준을 도덕으로 잡았다. 벌크 그테타로 불리는 연준의 초금리 정책, 가정폭력청 및 연방교육부 신설,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평화협정 중재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재임 기간 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그리고 주일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미흡한 대응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해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에게 4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근데 이제 이 카터 대통령의 진면목은 이제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여러 자선활동,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평화를 중재하는 그런 행보를 많이 해서 2002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지미 카터를 최고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농담삼아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인물됨을 따지자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손을 꼽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재임 도중에는 부족한 정치 경험으로 재임 기간 내내 민주당이 통제하는 의회와 갈등을 빚었고 미숙한 인사처리로 인해서 백악관 내에서 권한 분쟁이 잇따랐다. 여러모로 1970년대 후반에 혼란스러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지원 정책, 여성인권 신장, 평등권 입법 등의 제한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가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63년에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고 71년 조지아 주지사, 39대 대통령,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재임 중의 이야기보다는 주로 퇴임 후의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더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Habitat for Humanity 운동이다. 사랑의 집짓기라고 부르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봉사에 앞장섰고 또 별도로 자연재해 집을 이룬 이재민을 위한 단기간 집짓기 봉사 프로젝트인 지미 카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쓰나미 사태나 카트리나 사태, IT 지진 등 굵직한 사건 때마다 봉사단을 조직해서 전 세계를 돌았다. 2000년 대한민국 아산시 도고면에서 열린 지미 카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지미 카터는 에피타트 운동은 세계로 알린 역할로 Habitat for Humanity 본부에서 수석 자원봉사자라는 명예직을 주었고 지미 카터가 중심되어 참여하는 건축 봉사활동을 지미 카터 프로젝트로 독립시켜 주었다. 이 헤비타트 수석 봉사자 명예직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9년에 반납했다고 하고 여담으로 2002년 수능 외고 영예 그 헤비타트 운동이 문법 관련 지문도 나온 적이 있다. 이 지문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과거, 현재 완료의 시제를 비교하면서 예제로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정치 외교적으로도 전 대통령의 위치를 살려 김일성 사망 직전인 1994년 6월 24일에 북한을 전격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 당시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으나 북한과 미국 모두 실상은 사태 원만한 해결을 바라던 참이라서 카테 방문을 계기로 관계는 호전되었다. 하지만 그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이런 업적에 힘입어 2002년 인권과 중재 역할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 그래서
처음부터 전 대통령이었다면 더 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농담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한부 흑색종 선고를 받았는데 완치가 됐다. 2015년 간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 줄 알았는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암은 흑색종으로 진단되었으며 간에서 종양이 2.5cm 절제되었다. 하나 암이 뇌에 전이된 것으로 발견되었고 2015년 8월 20일 오후에 첫 방사능 치료를 받았다. 8월 말 그는 자신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회개를 통해 밝혔다. 그는 매주 자신이 강연하는 교회 주일학교 성경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대신 성경교실을 이끌어오려고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여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근데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2015년 12월 6일 암을 치료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카트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면역관문 수용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약물 치료법으로 사기생종, 뇌에 전이된 부분 포함이 완치됐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또 암 중에서도 무섭기로 소문난 뇌암에다 당시 카타가 91세의 고령임을 고려하면 기적에 가까운 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역시 박수갈채를 보냈고 네이버 검색 핫토픽 키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종종 내부에 암이 돌아와서 아직은 계속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암의 재발을 잘 막아낸다면 장수의 길이 활짝 열릴 듯하다. 하술된 독재자 킬러 밈과 엮어서 90여 년 동안 자신의 몸을 지배한 뇌까지 영향을 받았다 하는 농담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암을 이겨낸 지 불과 2주 만에 그의 손자인 제레미 카터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됐다. 그나마 수면 중 심장마비로 고통 없이 사망했다면 심장병에 걸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재별과 치료 중단. 2013년 2월 18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호스피스 간병에 들어갔다는 지미 카터 센터의 성명이 발표됐다. 피부암 일종의 흑색종 진단을 받고 그동안 자택에서 투병 중이며 현재는 암세포가 뇌와 간 등으로 전이되어 더 이상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기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이라고 한다. 호스피스 케어는 보통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시한부 환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기에 이제 그의 삶도 오래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호스피스 간병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2024년 5월 현재도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어 만 나이로는 100세를 돌파했다. 보통 호스피스 환자들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 이후 2달을 못 넘기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다. 심지어 2023년 7월 7일은 아내 로잘린 카터 여사와 결혼 77주년을 축하했다. 이후 9월 30일 99세 생일을 하루 앞당겨 축하했다. 그리고 결국 10월 1일도 버텨서 99번째 생일을 맞았다. 근데 23년 11월 9일에 아내 로잘린 카터 여사와 사별했다. 그래도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부인과 사별했고요. 2018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돼서 동년에 사망한 조지 부시의 전례가 있듯이 무려 77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세상을 떠나므로 카타가 세상을 떠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암도 이겨내고 호스피스 치료도 엄청나게 긴 시간을 버티고 있으니 또 모르긴 이르긴 하다. 현재 시간으로 11월 28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한 교회에서 거행된 카터 여사의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몰라보기 늙은 모습을 보여주며 인생 무상을 절감케 했다.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미셀 오바마, 로라 부시, 멜라니아 트럼프 등 여러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자, 이제 종교적 성향인데요. 독실은 개신교 신자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신앙심이 깊은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꼭 언급된다.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다. 평생 140명을 전도했으며 그의 이상론적 도덕주의 외교에도 신앙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카터의 개신교 신앙은 보통 미국 남부의 독실한 침례의 개신교도라고 하면 떠올릴 법한 근본주의적 태도와는 다른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기했듯이 여성을 목사로 임명하는 걸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동성 결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게다가 미국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팔레스타인 인권 탄압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미국 민주당을 지배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항의하여 주장을 철회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면 현직 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에게조차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79년 방한 때 마차를 빚고 있던 박정희를 개신교 신자로 전달한 일은 유명하다. 구순 회고록에 이때 일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먼저 오늘된 것은 박정희로 자신의 아내와 일부 자녀들이 기독교도인데 그들이 나중에 카터와 만나면 꼭 기독교 얘기를 해보라고 강권했다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카터가 간단히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박정희의 질문에 대답을 해줬는데 이를 들은 박정희는 카터의 침례기도 친구 한 명을 청와대에 보내서 추가적인 대화를 하게 해달라고 했고 카터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성사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산주의 국가이던 폴란드의 케르크 서기장에도 전도를 시도했으며 1979년 1월 덩사핑의 방미 당시에 덩사핑이 카터 대통령님, 미국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중국 인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 우리로부터 뭔가 부탁이 있으시다면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카터는 자신의 유년 시절 가장 큰 영웅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침례교 전도사를 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선교사 활동, 성경 종교 활동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덩샤오핑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역시 구순회교로 적혀 있어요. 다음날 덩샤오핑은 선교사들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없이 여기면서 특권 계층처럼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없으나 성경과 신앙활동은 용인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6개월 후 카터부는 중국을 방문하여 상하이 교회에서 예배를 올리기도 했다. 2013년 타임지 인터뷰에서 카톨릭과 이슬람교 행태와 교리를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카톨릭과 이슬람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비판한 것이다. 카톨릭에서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슬람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다니던 교단에서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으로 옮긴 인물이니 충분히 납득이 가는 발언이다. 카터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들, 예수의 산상수훈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좋은 비신자들에게도 열려있으며 무신론자에게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매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든 신앙인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훌륭한 크리스천 대통령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